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택입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 특집 3편을 오늘 공부할 시간인데요. 지난주 1편, 2편 특집을 통해서 전반적인 로봇 산업의 산업 동향과 그리고 협동 로봇, 그 중에서도 우리가 뉴로메카라는 기업을 좀 알아봤었고요. 2편에서는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감속기 회사, 대표적으로 SPG와 SBB테크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모션 제어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RS 오토메이션과 아진엑스텍을 비교하면서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로봇의 구동 과정을 한번 알아보면요. 제어, 구동, 구조, 이런 순서에 따라서 이 로봇이 구동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볼 그 구동 과정에서는 이 제어에 관련된 부분, 컨트롤러죠. 모션 제어기와 서버 드라이브가 여기 이제 포함이 되는데, 오늘 알아볼 이 RS 오토메이션과 아진엑스텍이 모션 제어기 관련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션 제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사실 이 모션 제어라는 말이 직관적으로 우리가 의미가 어렵진 않습니다. 말 그대로 모션이 동작이잖아요. 그래서 동작을 제어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정밀 로봇의 위치와 속도를 제어하는 것을 모션 제어라고 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기술 용어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PLC, CNC, GNC, 이렇게 영어 약자들이 있는데, 사실 이걸 우리가 풀어서 해석을 해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저도 이번 시간에 모션 제어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저도 좀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이해가 100% 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릴 때 제가 어떻게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영상 시리즈였습니다. 제가 이해한 범주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추적인 내용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좀 핵심 골자들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LC와 CNC, GMC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 CNC와 PLC 이 두 개는 고전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범용성이 강조된 GMC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이 GMC는 첨단 IT 산업 자동화 장비가 요구하는 범용성과 그리고 개방성, 실시간성,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첨단 산업 자동화 장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술 용어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두 기업 중에 순서대로 RS 오토메이션부터 사업 개요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분이 이제 대표이사님이시고요. 강덕현 대표이사님이십니다. 회사는 2009년 12월에 설립이 됐고요. 현재 기준 시총은 1362억 원, 코스닥에 2017년 8월 11일에 상장됐습니다. 현재 발행된 주식수는 930여만 주가 거래되고 있고요. 여기 대표이사 외 3인이 29.7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 RS 오토메이션이 원래 삼성전자에서 1995년 미국의 로봇 전문기업인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JV를 출범을 했어요. 합작 법인을 출범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로크웰 삼성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죠. 거기에 엔지니어 출신이었던 강덕현 대표이사가 이후에 2002년도에 삼성 로크웰 이 합작 법인에서 컴포넌트 제어기 사업 부문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립을 했죠. 이 RS 오토메이션을 설립을 해서 2017년 8월에 코스닥에 상장했다라는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연관성이 좀 있죠. 주요 제품들입니다. 사업 부문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로봇 제어 드라이브 사업 영역이고요. 로봇 관련된 사업 영역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엮이기도 하는 에너지 제어 사업 영역입니다. 이 에너지 제어 사업은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여기에 사용되는 파워 컨버전 시스템, 그래서 에너지 전력 변환 장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ESS에 들어가는 전력 변환 장치를 여기 RS 오토메이션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UPS, 전원 공급 유지 장치죠. 전원이 차단이 되었을 때 이 전원을 비상으로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급 장치인데, 이 UPS를 또한 생산을 해서 사업 영역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로봇 제어 부분의 부품들을 보면요. 첫 번째 엔코더입니다. 엔코더는 센서예요. 어떤 센서냐? 이 모터가 돌아갈 때 이 모터의 회전 속도와 방향 등을 감지하는 이제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우리가 보면 이 로봇 팔이 여기에서 어떤 물체를 여기로 이동을 한다든지 할 때
내가 지금 옮기고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고 지금 어느 정도의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인지를 해야 정확한 구동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감지해주는 센서가 바로 핵심 부품이 엔코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드라이브, 서버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모터의 속도나 위치, 토크를 제어하는 사람의 몸으로 따지면 이제 근육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드라이브다. 그 다음이 컨트롤러죠. 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으로 따지면 두뇌 역할을 하는 이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제시하고 그 명령을 통해서 이 로봇이 구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두뇌 역할을 하는 게 컨트롤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주요 품목별 매출 비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 사업인 로봇 모션 제어기 사업이 22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62% 정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 부문인 에너지 제어 장치가 37% 정도 되는데 지금은 이게 62대 37 이렇게 나뉘었잖아요. 이제 작년 21년과 20년도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거의 50대 50. 심지어는 에너지 제어 장치 비중이 조금 더 높았어요. 근데 이제 2022년으로 넘어오면서 이 비중이 로봇 모션 제어기로 많이 늘어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이게 지금 540억이죠. 540억 매출이 580억으로 늘었는데 22년 3분기 와서는 굉장히 줄었죠. 대신에 로봇 모션 제어기는 매출액 폭이 점차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3분기 기준이기 때문에 4분기 기준으로 보면 21년 매출을 이제 다소 상회하는 그런 매출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22년 4분기 매출이 발표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3분기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이 에너지 제어 장치에서 로봇 모션 제어기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사업의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들을 보면 이 로봇 모션 제어 관련된 제품들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모션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MMC라고 하는 시리즈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근육 역할을 한다라고 했던 드라이브, 이게 구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근육인데 RSM 모터,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 엔코더가 탑재되어 있는 거죠. 이 모터와 엔코더가 통합으로 탑재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제품을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LC,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제 기술 용어가 나왔었죠. 거기에 이제 고전 기술에 해당된다라고 했었던 PLC 제품인데 여기에도 이제 X8 시리즈와 NX 시리즈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션 제어기들을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제어 장치는 UPS와 전력 변환 장치, 인버터죠.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변환해주는 그런 장비를 이제 생산하는 사업 부문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IBK 투자증권에서 이 RS 오토메이션에 대한 리포트 분석이 있는데 참고사항으로 추가를 해봤습니다. 거기서 분석하기로는 이게 거의 48대 52, 5대5 비율에서 22년 1분기에는 62대 38로 로봇 비중이 좀 높아졌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보면 마진이 좀 다르대요. 같은 비중이어도 로봇 모션 제어기 마진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으로 봤을 때는 로봇의 비중이 커질수록 마진이 더 높아진다. 지금 좋은 모습으로 흐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 수출이 이제 30에서 40% 정도 이제 차지하는데 보시면 미국의 로크웰에서 130억에서 150억 정도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야스카와가 이제 일본에서 대표적인 산업용 로봇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인데 여기에도 50에서 60억 정도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스카와 같은 경우에는 해외 대리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수출을 함으로 인해서 기술력으로 어느 정도 좀 검증을 받았다. 그리고 간접 수출은 삼성전자가 베트남이나 중국에 수출을 하는 건데 여기에 부품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간접 수출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수출 비중이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내용들을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요 고객사죠. 이제 매출처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태양광 산업용 로봇 이런 데 이제 활용이 되고 대표적인 회사 해외 로크웰과 그리고 야스카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LS, 그리고 LG, 현대, 지멘스, 슈나이더 이건 이제 해외 기업이죠.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3자 배정을 통해서 20억 원 정도 규모의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 정도 내용으로 RS 오토메이션은 정리가 되고요. 그럼 이제 아진엑스텍의 사업 개요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진엑스텍은 1995년 1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시총은 현재 1000억 원 밑으로 내려왔네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현재 915억이고요. 원래 코넥스 상장사였는데 2014년 7월 24일에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했고
발행 주식 수는 970여만 주 정도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김창호 대표이사 외 11인이 34.0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구성은 간단합니다. GMC 부문과 RMC 둘 다 모션 제어기인데요. GMC는 일반 산업용 제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RMC 같은 경우에 로봇 제어기 사업 부문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97% 이상이 요 GMC 사업 부문이죠. 그래서 RMC는 지능형 로봇에 들어가는 비중인데 굉장히 비중이 적습니다. 보시면 5억 원 정도 규모의 1.8%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매출액의 절대치를 보시면요. 여기 지금 이게 220억이죠. 220억에서 GMC가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22년도 3분기 기준이 이 금액이면 뭐 4분기까지 합쳤을 때 이 금액과 비슷할 것 같아요. 400억 정도 매출을 달성할 것 같기에 이 GMC 부문은 계속 이 상승 흐름을 쭉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RMC 같은 경우는 비중은 굉장히 좀 미비하지만 그래도 이 절대적인 매출액들이 20배 이상 여기 늘었죠. 이때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도 역시 3분기임에도 작년 한 해 실적을 거의 웃도는 수준으로 지금 와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부문에 관련된 로봇 제어기 매출 비중도 점점 늘고 있는 모습들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수출 내수 비중인데요. 이 GMC를 좀 세부화해 보면 모션 제어 칩 사업이 있고요. 모션 제어기 사업이 있는데, 모션 제어 칩은 이 매출의 규모가 내수에 국한이 돼 있고 좀 미미합니다. 보시면 5,700만 원 정도밖에 내수 판매를 못했죠. 또 모션 제어기가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70억 정도의 매출이 바로 이 모션 제어기에 나왔고, 아까 보셨죠? 97%. 이게 결론적으로는 다 모션 제어기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아진엑스텍을 공부하기 전에 그냥 단편적으로 알았던 건 얘네가 모션 제어 칩을 개발한 회사다라고 해서, 사실 이 모션 제어 칩 매출이 많을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모션 제어 칩 매출은 굉장히 미비하더라고요. 그리고 모션 제어기가 주력 사업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 제어기도 아까 보았던 것처럼 매출 점프가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매출의 규모는 5억 원 정도로 굉장히 적은 액수지만 이 성장세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요 제품 구성을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 모션 제어 칩이 자주 설명이 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모션 제어 칩입니다. 이 모션 제어기에 들어가는 이제 핵심 칩인데요. 이 칩을 글로벌 한 6개에서 7개 기업만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미국과 일본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유일하게 아진엑스텍이 순수 기술력으로 국산화에 성공을 했죠. 이 기술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기술을 앞으로의 성장 산업으로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모듈 제어보드 또한 이제 만들고 있고, 사실 제가 이런 용어들을 봐도 뭔지를 몰라서 설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드리기가 어려운데, 이런 네트워크 관련된 제품들도 만들고 있다 정도만 좀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형 제어기 이런 것들도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로봇 모션 제어기로 이제 출시되고 있는 ARC3인가요? 이런 제품들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봇 제어기 관련된 매출이 현재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게 얘네는 XR 글라스에 대한 산업용 SR 글라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주에서 생산을 해서 직접 생산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산업용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하는 이 XR 글라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그 메타의 오큘러스 같은 그런 제품과 비교를 하기에는 기술의 영역이 좀 다른데, 산업용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XR 글라스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매출 비중을 점점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분석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RS 오토메이션으로 체크를 했네요. 아진엑스텍의 리포트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매출 구성은 모션 제어기 GMC와 로봇 제어기 RMC로 나뉘는데, GMC가 압도적인 매출 비중 98%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체크를 해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GMC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장비에 적용이 돼서 여기 모션 제어 칩과 모션 제어 모듈, 보드와 카드가 해당이 되는데, 이런 모션 제어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다.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자회사죠. 셈스와 그리고 원익 IPS, 하이비전 등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로봇 제어기 사업이 점점 확장이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매출이 더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이제 리포트고요. 그리고 이 GMC 부분, 모션 제어기 전용칩 개발이 미국, 일본 등 대여섯 개 글로벌사만 가지고 있는 정도의 기술인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국산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큰 핵심 경쟁력이고 성장 동력으로 가져갈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산업용 자동화 장비에 사용되는 미드랜드급에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CAMC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이 아지넥스텍에서 생산하는 ASIC 부품인데 ASIC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특수 목적용으로 주문 생산해서 만드는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를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CAMC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서 현재 시장 점유율 30% 정도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매출이 좀 제법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이후에는 미드랜드급뿐만 아니라 하이엔드급 모션 제어 부품을 시스템 온 칩 형태로 개발을 해서 90% 이상 점유하고 있는 외산 비율을 국산화로 대체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회사의 생산 능력과 가동률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RS 오토메이션의 캐파와 공장 가동률인데요. 로봇 모션 제어기 부분을 보시면요. 캐파가 좀 늘었죠. 22년 와서 공장 증설을 통해서 생산 능력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생산 실적은 꾸준히 생산해왔던 그런 수준으로 생산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 공장 가동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공장 캐파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가동률은 53%대로 이렇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제어 장치 같은 경우에 보면 그 가동률이 이때 같은 경우에 수요가 폭증할 때였죠. 근데 이때 1300% 가동률이 나왔는데 21년도에 와서 100% 정도 해당되는 가동률, 그리고 22년도에 와서 16% 이렇게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동률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지에 대해서 리포트를 보니까요. 이게 자기들이 목표로 했던 생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로 잡았던 것에 비해서 이만큼 생산 실적이 나왔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내용으로 바탕으로 봤을 때는 공장 가동률로 본다기보다는 목표치 달성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 대비 100%를 달성한 부분이고 22년 3분기 기준으로는 가동률이 목표치에 이제 못 미쳤던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이 많이 떨어졌죠. 반면에 로봇 모션 제어기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아지넥스텍입니다. 아지넥스텍은요. 생산 능력, 공장 가동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봤더니 얘네들은 대부분의 제품 생산을 외주 가공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장을 돌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모션 제어 사업의 특성상 칩 설계 능력의 중요성이 높다. 그래서 우수한 기술 인력, 지적 재산권 확보를 통한 기술 경쟁력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데이터화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들은 핵심 역량 강화를 모션 제어 칩에 대한 기술 인력과 직접 재산권 확보에 투자를 하고 그 외 생산, 가공 이런 것들은 외주로 의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직접 생산을 하는 방식보다는 반제품을 조립하거나 외주 가공품들을 검사하는 정도, 추라 검사 공정에 국한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미 이사업장을 마련해서 생산 라인을 구축하였다고는 하지만 이것 또한 이제 직접 생산이기보다는 외주 생산이기 때문에 이런 도표가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SMT 장비 등의 기계 장비와 비품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10억 정도 투자했다라는 내용이고 주요 뉴스를 보겠습니다. 먼저 RS 오토메이션에 대한 주요 뉴스 몇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중국의 한스 모터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그래서 컨트롤러 MMC와 서버 드라이브 CST7 등 핵심 솔루션을 공급하기로 했다. 선전 한스 모터 SNT라고 하는 중국 기업이 있대요. 여기랑 전략 제휴를 맺어서 중국의 자동화 솔루션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는 이제 기사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자동화 시장에서 연간 100억 원 정도 규모의 제품을 공급 판매하기로 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MMC 시리즈를 주력 제품으로 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진출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로봇 제어 스마트 액추에이터를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통합형 스마트 드라이브 및 액추에이터 개발을 완료했다. 스마트 드라이브는 아까 제어에 관련된 이제 부품이고요. 액추에이터는 구동에 관련된 부품인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내용입니다.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월드클래스 300기업에 선정이 됐고 최종 인증 시험까지 다 마쳤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한 스마트 튜닝 알고리즘과 중공형 엔코더를 내장을 해서 반도체 스마트 장비에 이미 적용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요겁니다. 요게 스마트 드라이브죠. 컨트롤러나 드라이버, 엔코더 이 세 가지 핵심 부품을 모두 국산화를 해서 통합형 스마트 드라이브 액추에이터까지 모두 개발한 국내 최초의 기업이 됐다. 그리고 로봇 분야의 생산 라인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공장 증축을 해서 라인 재배치를 마무리하고 로봇 모션 부품 생산을 확대할 계획. 그러니까 얘네가 에너지 사업 부문이 있었고 로봇 사업 부문이 있었는데 50대 50에서 지금 로봇 쪽으로 생산 확대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 포커스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연면적 1548제곱미터, 약 한 460평 정도 되겠죠. 여기를 확보를 해서 증축을 해가지고 수요 확대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640억 원 규모의 스마트 모션 컨트롤러 공급 계약 또한 체결을 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자회사죠. 차세대 반도체 물류 라인 제어 장치를 이 세메스에다가 공급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메스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물류 라인에 이 제품이 들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에너지 사업 부분인데 연료 전지형 에너지 제어 장치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2021년 8월 3일 기사예요. 좀 오래된 기사죠. 그래서 LS 일렉트릭이 또 RS 오토메이션에 2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으로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들, 좀 특징적인 내용들을 캡처를 해봤습니다. 아지넥스텍 뉴스입니다. 아지넥스텍이 삼성과 관련해서 많이 엮이는 부분인데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삼성과 공동 국책 과제를 수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로봇 산업 원천 기술을 개발했는데 삼성과 로봇 산업 원천 기술 개발에 나섰고 미국 관련 특허를 획득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아지넥스텍이 삼성 관련된 내용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융복합 로봇 자동화 모션 제어 시스템을 삼성전자 반도체 설비에 공급한 이력 또한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XR 글라스인데요. 여기에 대한 사업을 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21년 4월이라 우리가 한창 메타버스의 이슈가 떴을 때 나왔던 기사라 지금은 이것에 대해서 막 부각되고 있는 모습은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이것도 사업 부문으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XR 글라스를 통해서 산업용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 특징적인 게 얘네가 국책 사업을 중심으로 이 오픈 팩토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오픈 팩토리가 말 그대로 열려 있다라는 거죠. 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고 싶은 여러 가지 AI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 AI 기업들이 딥러닝의 핵심 기술이잖아요. 근데 딥러닝의 핵심은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이 산업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그런 벤처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산업 데이터를 확보하는가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데 그런 오픈 소스들을 제공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 오픈 팩토리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벤처 사업가들이 이 아지넥스텍이 제공해주는 오픈 팩토리 이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AI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그것들을 스마트 팩토리에 접목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국책 사업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관련주로도 이 아지넥스텍이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2022년 8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아지넥스텍을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텐데 보시면 1차 규제 혁신 전략회의 관련해서 이동식 로봇을 탐방하러 한번 오신 모습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날 오신 날이 8월 27일이었는데 이날 차트를 보면 이날이 8월 26일이에요. 8월 26일에 굉장히 큰 장대 음봉을 기록하면서 이날 이후로 계속 20% 넘게 이렇게 빠졌죠. 12,900원까지 갔던 게 1050원까지 이렇게 떨어졌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왜 떨어졌는지 이날도 우리 김 대표님이 라이브 방송할 때도 언급하셨는데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애석하게도 이렇게 떨어졌던 모습들 그러니까 격려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희한하게 주가는 항상 우리 생각과 반대로 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모션 제어 칩 국산화 성공 아까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었죠. 그 내용입니다. 아지넥스텍 하면 우리가 모션 제어 칩을 항상 언급한 이유가 바로 이 내용인데요. 핵심 기술입니다. 이게 기술 구현이 어려운데 미국과 일본 업체들이 주로 6개, 7개 정도 글로벌 기업들이 상용화했던 이 기술을 아지넥스텍이 우리나라 유일하게 국산화에 성공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출 성장을 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2017년 5월에 나왔던 기사이기 때문에 국산화에 성공한 것은 좀 됐어요. 5년이 넘었는데 지금 이게 매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와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RS 오토메이션의 재무인데요. 보시면 2019년, 20년, 21년으로 넘어가면서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특징적인 게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21년 들어와서 흑자로 전환되었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성장 흐름을 보면 무난한 편인데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1134억을 벌었는데 25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났다라는 건 그렇게 큰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특히 매출의 성장은 우리가 긍정적으로는 보이지만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이런 것들은 재무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PER은 상당히 고퍼를 적용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EPS 증가폭도 좀 들쑥날쑥이어서 현재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아진엑스텍입니다. 아진엑스텍 또한 매출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금액의 절대치는 적지만 226억에서 416억으로 굉장히 많은 증가세를 이제 보였죠. 그래서 로봇 관련된 산업 수요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제어기 매출이 많이 증가한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2%대에 머물던 영업이익률이 12%대, 그리고 22년 1분기쯤 넘어와서는 15%를 넘어와서 2분기, 3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5.8%로 좀 떨어졌던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 추세가 상승 그림으로 간다라는 느낌으로는 보여지지 않아요. 하지만 작년 이제 20년, 21년 이때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성장세로 가고 있고, 현재 기대치가 주가 반영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RS보다는 아진엑스텍이 그래도 다소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부채 비율은 상당히 양호하죠. 15%밖에 부채 비율이 되지 않고, 유보율과 부채율, 당자 비율을 봤을 때는 재무 건전성은 양호해 보입니다. EPS 증가폭도 평이한 편이고요. PER은 아까 RS 오토메이션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아까 RS 오토메이션은 PER이 52, 84 이 정도였는데 아진엑스텍은 지금 27배 정도의 PER을 적용을 받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 차트인데요. 어제죠. 1월 27일 종가가 14,200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지금 로봇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한 1월 이후 시점부터 역시 RS 오토메이션도 이런 상승 흐름을 가져갔고, 이 박스권을 현재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로봇이 오늘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죠. 그래서 상당히 그 상승세가 아직까지도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여기 보시면 지금 요 금액대 14,000원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요때 15,000원대 매물대 벽이 아마 가장 큰 저항선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물론 앞으로 로봇이 조정을 좀 더 이어갈지, 오히려 여기 15,000대를 뚫어가면서 계속적인 수급과 상승을 가져갈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은 특별한 정책 이슈나 어떤 재료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RS 오토메이션을 바라봤을 때는 대장주의 흐름,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뉴로메카나 로보틱 이런 대장주들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과 병행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진엑스텍의 차트 흐름입니다. 27일 종가가 9,570원이었어요. 얘네가 17,000원까지 올라갔었고, 작년 9월 16일에 12,200원이었던 것을 기점으로 계속 이렇게 좀 떨어졌습니다. 7,460원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불과 1월 달이었습니다. 1월 2일에 저점을 찍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봇의 상승 흐름을 이제 같이 동반하면서 이렇게 올라왔던 모습들입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이날 거래량이 좀 터졌죠. 그리고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여기서 손바뀜들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가운데서도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진엑스텍은 사실 계속 하락을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에서는 큰 폭으로 오를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떨어질 여지도 저는 크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9,000원대 미만선에서는 특별한 악재가 아닌 이상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9,000원 이하에서요. 지금도 물론 부담스러운 금액대는 아닌 것 같지만 로봇이 전체적으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접근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 권유 목적은 아니고요. 매수 매도 추천 그런 목적의 영상은 아닙니다.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하셔서 전략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구독자분들께서 계속 수익 인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희 로봇 비중에서 가장 큰 종목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00%가 넘은 인증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AI 관련주인 셀바스 AI나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100% 수익을 넘기고 계십니다. 저희 뭐 채널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도 물론 있지만 지금 AI, 로봇 부분의 주가의 흐름들이 굉장히 지금 가파르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시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같이 공부를 하시고 지금 이 급변하는 산업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채널에서 제공해드리는 이런 영상들, 그리고 대표님께서 매주 월, 수, 토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시는데 그때 정말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좀 놓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 공부와 이 라이브 방송을 병행하시면서 앞으로의 이 산업의 급격한 흐름들을 잘 대비하시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300% 뭐 100% 이상 이렇게 수익 나가시는 것들이 여러분들도 예외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즐거운 수익들을 구독하시는 여러분들도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